자, 이제는 신라, 통일 신라가 됐어요. 작았던 신라가 한반도 남쪽을 다 통일했대요. 그래서 우린 통일 신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학자들은 통일 신라라는 말은 맞지 않다. 완전한 통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거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후통일 아니 후신라 이렇게 얘기하자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정확하게 뭐가 없고 교과서에도 통일신라 하니까 저도 통일신라로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라는 언제부터 생겼나 이걸 한번 봐볼게요. 이거를 보는 게 의미가 되게 있는 게 왜 그랬나 끝을 보면 압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신라 색깔이 너무 흐려서 안 되겠어요. 자, 신라라는 나라는 맨 처음 만들어질 때 언제 만들어지죠? 맨 처음 나라가 생길 때 몇 년도, BC 몇 년,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심화반까지 간다고 하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해야 된다. 어쩜 줄도 이렇게 삐뚤을까요? 자, 이렇게 너무 삐뚤었어요. 자, 이런 거 어머님들이 보시면 큰일 났는데 정말. 여러분들, 자, 어머니 보신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원래 못 그려. 그러니까 엄마 놀라지 마. 이러고 들어야 돼요. 자, 이제 신라는 BC 57년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누가? 박혁거세가 됐죠?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이 나라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나라를 꾸렸어요. 그러면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이 되었대요. 그러면 왕권이 강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왕이 자꾸 돌아가는데 조금 있으면 내려갈 건데 새 왕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한테 잘해야지. 저 같아도 그랬겠죠. 그래서 여기는 왕권이 좀 미약했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4세기 우리 기억나나요? 내물왕, 그죠? 내물왕은 내물왕이라고 해야 돼요. 내물 마립간이에요. 아직도 왕이라는 호칭도 못 썼어요. 이게 신라예요. 그런데 이때 가야가 자꾸 공격해 오잖아요. 누구랑 연합해서? 왜와 연합해서. 그죠? 그래서 피해가 너무 심했어. 내무랑은 안 되겠어. 저 위에 고구려에 올라가서 강개토 형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강개토 대왕이 내려와서 도와줘요. 그죠? 그래서 이의 도움으로 왜를 물리치고, 그죠? 가야는 힘을 빼서 가야는 이제 쇠퇴시키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념품을 넣고 와요. 그게 뭘까요? 호우명 그릇입니다. 기억나요? 호우명 그릇. 자, 이렇게가 4세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신라가 되게 활발해져요. 그게 6세기쯤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면, 자, 지증왕. 그럼 지증왕의 업적은 뭘까요? 신라라는 호칭을 처음 쓰게 되고, 신라라는 나라 이름을 만들고, 그리고 왕이라는 호칭도 처음 쓰고, 그죠? 울릉도를 복속했어. 울릉도. 이때 누구를 보내서? 이사부를 보내서 사자상을 부를 거니까 너네 항복해. 그랬더니 다 항복했대요. 그래서 울릉도를 복속했어. 그리고 이제 우경을 이용해서, 우경은 뭐예요? 소를 이용했다는 거죠. 땅을 깊이 팔 수 있었어. 그러면 수확량이 많아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경을 사용해서 수확량이, 생산량이 많이 늘었어. 그러면 우리는 생산량이 이렇게 많이 늘었으면 다 먹고 남았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생산량이 늘었어. 다 먹고 남았어. 상하기 전에 내다 팔아야죠. 옆집을 줄 수 없어. 그죠? 쬐끔이면 옆집 주는데 너무 많아. 그러면 내다 팔아야죠. 그래서 동시라는 시장이 생겼어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나라에서 관리도 했어요. 동시전이 생겼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법흥왕이에요. 법흥. 이때부터 불교식 이름을 썼대요. 이름부터도 뭔가 좀 거룩하잖아요. 흥할 거야. 오, 이때부터 뭔가 강력했어. 그래서 이분은 병부를 설치해요. 병부는 뭔지 알겠죠? 병사를 키웠어. 그리고 무슨 부서가 있었대. 위화부. 그럼 여기 이사부, 진흥왕의
역사책 거칠부 이런 게 위화부 알겠죠? 어느 나라? 신라에 됐죠? 자 이제 법흥왕이에요. 또 이 나라는 아까 그랬죠? 불교식 이름을 처음으로 썼다고. 그래서 불교를 공인했어. 그죠? 이미 백제, 고구려는 다 들어와 있는데 이때까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의 100년 넘어요. 거의 150년 정도 늦게 들어와요. 불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공인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래 불교를 받아들여서 공식으로 합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누구를 이용해? 2차 돈을 이용해서 이때부터 왕권이 좀 강해졌구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병부 2차돈 불교 수용 율령 반포 됐죠. 이러면 이제 완전히 고대 국가가 되는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남은 사람 누구? 진흥왕이에요. 진흥왕을 봐줘야죠. 그 위대한 진흥왕. 상대국에서는 야 배신의 아이콘이야. 신라에서는 와 우리 왕 진흥왕 보통 왕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진흥왕 화랑도를 국가적 사업으로 키우고 그죠. 그리고 화랑도 그 다음 이제 한강 처음에는 한강 이북의 땅만 얻다가 성왕을 암살해버리고 한강을 차지하고 그죠. 그래서 성왕은 한강을 2년밖에 못 유지해요. 그리고 진흥왕에게 사망을 하는 거죠. 자 한강을 차지하고 거기다 북한산 순수비를 세운 거잖아요. 이러면서 자기의 공덕을 나타내려고 순수비를 세우고 그죠. 거기다가 어머 법흥왕 때 이거 안 넣었어요. 그 강개토 대왕이 내려와서 가야를 쇠퇴시켰죠. 이제 이때 금강가야가 복속되고 그러면 금강가야는 가야가 반쪽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쇠퇴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와서 대가야가 복속되고 그래서 이제 가야는 사라지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세기까지. 그런데 이 나라는 그럼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쭉 갈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 이 끝까지 오면 어디다? 935년. 935년 신라 경순왕이 항복할 때까지 가야 돼요. 되게 먼 길이에요. 자 이제 6세기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럼 봐봐요. BC 57년에 잠깐 BC 57년부터 어디 935년까지 이렇게 따지면 몇 년이에요? 992년이에요. 이게 신라의 나이예요. 그래서 신라는 어디를 가도 천년의 고도 신라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신라는 천년이야. 천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예요? 그죠?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눠 봐야죠. 자 그래서 요까지를 우리는 상대 그 다음 통일신라 있는 여기를 우리는 중대 그리고 그 이후를 하대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볼 건데 오늘의 초점은 어디? 여기에요. 중대 통일신라 알겠죠? 그럼 잠시 후에 요거를 지우고 통일신라를 보도록 할게요. 난 아직 이런 거 촬영하는 게 너무 불편하지만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촬영하는 거니까 뭔가 어설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이제부터는 통일신라예요. 그래서 이 통일신라가 되면서 뭐가 문제가 생기나 한번 볼게요. 자 통일신라 제일 먼저 태종 무열왕이에요. 이 사람이 김춘추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문무왕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신문왕이에요. 요게 신라 중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중대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대 잠깐 지우고 화면 안에 들어올래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이제 태종무열왕이에요. 태종무열왕은 여기 나와요. 자 삼국통일의 기반을 확립하고 그죠? 무열왕 삼국통일의 기반을 확립했어.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최초의 진골이에요. 이 나라는 골품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골이 아니면 왕이 될 수 없어. 근데 김춘추의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품행이 방정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진골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진골인데 왕이 됐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진골인데 왕이 된 이들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변하나. 진골이 왕이 됐으니까 왕의 말을 잘 듣겠어요? 안 듣겠죠?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었다. 어디까지? 해공왕까지. 해공왕까지. 자, 이때까지 태종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가 태종무열왕계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이제 다시 볼게요. 자, 진골 출신이야. 해공왕까지. 그 다음 문무왕이에요. 당을 다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라를 지키려고 나를 저 바다에다가 묻어달라. 그래서 나를 화장시켜서 저 끝에 울산 쪽에 바다에 수장을 해서 거기에 대왕 안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신문왕이에요. 우리는 왕권이 강해야 돼요. 만파식작 피리만 불면 안 되는 게 없어. 나 이렇게 대단한 왕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 이 김음돌이 장인어른이라 그래요. 그래서 장인어른의 그 파워가 상당히 있었대요. 신라는 호족들의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못했는데 이 호족을 날려버리려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서 사위이면서 이 호족을 날려버려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내쫓고. 이게 김음돌의 난이에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했다. 거기다가 관료전을 지급했어요. 관료전은 이때 노급을 먼저 폐지하고, 노급은 뭐냐 하면 이때 당시 월급을 주는데 월급 대신 땅을 줬단 말이에요. 땅을 이만큼을 주면 여기에서 농사 짓는 사람까지, 노동력까지 줬어요. 이게 노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직위가 높으면 땅을 많이 줬겠죠? 많이 줬으면 그 안에 노동력도 많이 가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문왕은 내가 강해야 되니까, 후족들이 강하면 안 돼. 내가 강해야 돼. 그러니까 노급을 폐지하고, 그 다음 관료전을 지급했어. 내가 너에게 줄 거란 말이지. 그럼 너는 나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학을 설치했대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쯤 되는 곳, 여기서 유교 경전을 공부했겠죠. 요게 통일신라란 말이에요. 됐죠? 요게 통일신라 어디까지? 해공왕까지. 됐죠? 그런데 마지막에 역사 다 지루해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해공왕의 아버지 경덕왕은 후궁을 이렇게 많이 봐도 아들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들을 하나 낳을까? 아들을 낳아야 왕으로 삼을 거 아니에요. 계속 딸만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까? 기도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이번에 또 부인이 임신을 했대요. 가서 보니까 또 딸이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얘를 어떻게 아들로 바꿀 수 없느냐 했더니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온갖 방법을 다 해서 아기를 낳았더니 그 아기가 아들은 맞았대요. 근데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여자 같은 아들. 그래서 맨날 시녀들하고 앉아서 속옷장난하고 맨날 이렇게 웃고 놀면서 까르륵거려서 가보면 해공왕이 그 속에 있고 막 이래서 결국 해공왕은 암살을 당해요. 정치도 잘 못했겠죠.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해공왕이 암살을 당하고 그 이후 신라는 이렇게 혼란스러워져요. 어떻게 혼란스러워진다? 선덕왕이 해공왕을 암살해요. 이게 이제 후기인 거죠. 이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약 150년간 왕이 20명이 바뀌어요. 그러면 나라는 매우 혼란했다. 그죠? 선덕왕 때부터 상대, 중대, 하대에 들어간다. 하대. 자, 이때부터 매우 혼란기야. 그래서 원성왕 때 독서산품가, 이때는 또 뭔가 수입품도 되게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수입 금지령도 내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때 울산항에서 외국의 물건들도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 이제 헌덕왕이에요. 김헌창의 난.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왕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래서 내가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홍수가 나와 시간에 못 왔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왕이 됐어. 나 말도 안 돼. 이거 안 되지. 그러고 난이 일어난대. 그게 김헌창의 난이에요. 자, 김헌창의 난은 왕권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김음돌의 난은 왕권이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김음돌. 돌이야? 강하겠는걸? 그럼 왕권이 강했다.
기억하기 좋죠. 거기다가 헌덕왕이야 헌창이네. 됐죠?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암기해야 합니다. 자, 흥덕왕 장보고예요. 장보고는 정말 신분이 낮았어요. 궁복. 응? 궁복? 맞나?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꿈을 꿨어요. 난 언젠가 저 바다를 건너서 당나라에 가서 장군이 되어야 할 거야. 막 이러다가 정말 배를 타고 몰래 갔는데 가다가 들켜요. 근데 옆에 계신 스님이 또 얘를 비용을 내줘갖고 무사히 당나라에 갔는데 얼마나 열심히인지 거기서 장군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와서 청해진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중개 무역도 하고 우리나라 신라 사람들이 막 외국에 잡혀가고 이러는 것도 다 막아주고 되게 부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이 이렇게 부흥하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도 암살당해요. 자기 딸을 왕비로 만들려고 하는 거대한 꿈을 꿨다가 택도 없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죠? 이 나라는 신분 체제를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장보고. 그 다음 헌화랑이에요. 궁예. 이 궁예가 태어나는 날, 이날이 단오날이에요. 음력으로 5월 5일. 1년의 양기가 가장 센 날. 그런데 하필 궁예가 태어나는 날도 날씨가 묘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화인고 하는데 아기가 나왔는데 이가 두 개가 쏙 나와서 애가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버지가 무당을 데리고 와서 점을 쳐봐라 했더니 얘가 양기가 너무 세서 아무래도 자라면서 사고 좀 치겠어요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까봐 아버지는 얘를 내다 버리거라. 근데 유모가 막 달려가서 애기를 딱 받았다가 보니까 눈이 다쳤더라. 이게 궁예예요. 됐죠? 이 궁예가 나중에 후 고구려를 세울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진성여왕이에요. 이 여왕이 남편이 있었을 땐 정치도 잘했어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고 약간 정체성이 무너지면서 근데 또 이때 특히 자연재해가 되게 심했대요. 가뭄이 몹시 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정치를 해야 되는데 가물어서 돈은 안 들어 세금은 안 들어오고 나라를 꾸려야 되는데 난 몰라 막 이러고 있는데 계속 가서 세금은 걷어오라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지하게 화가 났어요. 원종과 애노가 처음으로 농민의 난을 일으켰대요. 그리고 빠글간 바지를 입고 다니는 적고적의 난도 일어났대요. 근데 이때쯤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 가서 빈곤과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은 오히려 당나라에서 너무 유명한 학자야.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성공했으면 나는 신라에 가면 틀림없이 인정을 받을 거야. 돌아왔는데 진성여왕이 딱 보더니 너무 훌륭한 제안입니다. 그러고는 적극적으로 뭔가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최치원이 너무 실망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최치원의 후손들은 정말 공부를 잘한다. 그의 대표적인 사람 역사학자 최태성. 알겠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주려고 온갖 것을 보고 듣습니다. 자, 최치원이에요. 그 다음 경혜왕이에요. 견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후 백제가 생기겠죠? 경순왕이에요. 아까 935년 경순왕이 항복하죠? 그래서 신라가 멸망합니다. 자, 경순왕이 항복해요. 마해태자는 이 신라가 천년의 신라를 항복을 하다니요. 아버마와 안 되옵니다. 막 하다가 결국은 마해태자는 가출해버려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대요. 이게 마해태자입니다. 됐죠? 이제 신라가 멸망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요렇게 뒷부분에 여기가 상대, 중대, 하대입니다. 하대는 150년간 왕이 20명이 바뀌는 정말 혼란스러운 하대예요. 자,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나라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 이상한 종교가 등장해요.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미륵불입니다. 미륵신앙이 등장해요. 또 어떤 사람,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나를 따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후백제가 생겨요. 이러면서 이때는 뭐 선종도 생기고 풍수지리설도 생긴다. 그런데 이 선종이 9개나 생겨요. 구산선문이에요. 이래서 이때는 승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승탑은 주로 이 통일신라 말기, 고려 초기. 있죠. 그럼 우린 승탑도 몇 개 정도는 기억해 줘야 돼요.
자, 이제 요렇게 해서 신라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 봤어요. 이제 통일신라로 갑니다. 통일신라. 자, 조금 아까 여기서 통일신라 봤죠? 자, 세 사람의 일은 다 외워야 돼요. 됐죠? 태종부유랑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했어. 삼국통일 문무왕, 삼국통일을 완성했어. 그런 완성된 나라를 물려받았으니까 나는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그거예요. 그래서 가문사 쌍사자 탑을 가서 보면 탑이 아름다움은 1도 없어요. 근데 곧 하늘을 뚫을 것 같은. 그래갖고 맨 위에다가 쇠뭉치도 이따만한 게 빵 박혀갖고 2개나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씩씩한 기상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 통일신라가 조만한 크기를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클 수도 있겠다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발해예요. 여기까지 봐야 돼요. 발해입니다. 발해는 네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맨 처음 발해를 만든 대조영, 그 다음 무왕, 그 다음 문왕, 그리고 태양, 선왕이에요. 와, 빛나는 왕입니다. 빛나는 왕이니까 당연히 전성기겠죠? 자, 선왕입니다. 자, 이제 발해예요.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할 때 절로 쫓겨나죠? 그래서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이들은 계속 부흥운동을 하니까 이제 당나라에서 이런 괘씸한 것들 저 멀리 보내요. 거기서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가 유민들을 모아서 자꾸 내려오다가 이제 나중에 대조영이 동모산까지 와서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됐죠? 자,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러면 무신, 그죠? 싸우는 군인, 그러면 문치주의, 관료들 출신, 그리고 태양, 그죠? 강력해요. 이분은 무왕 했으니까 뭐나 싸웠겠죠? 어떻게 싸웠나 봅시다. 만주 벌판까지 영토를 확장했어요. 당하고는 계속 부딪혔어요. 그래서 장문을 보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거예요. 그 여러 나라당 이렇게 왔다 갔다 친선 관계도 유지했었다 하는데 정말 친선은 밑에 가야 돼요. 문왕. 여긴 좀 안정적인 걸? 그러니까 문치주의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당과 친선도 맺고, 그리고 얼마나 컸으면 수도가 5개예요. 어디? 별이 5개? 아니, 수도가 5개예요. 그죠? 얼마나 컸으면 수도가 5개예요. 그래서 솔빈부에서 말을 몰고 산둥반도까지 오면 3개월이 걸렸다. 이런 기록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컸던 말이다. 보세요. 문학 역시 문치주의는 여러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야 돼. 수도를 5개나 설치하고 5개가 다 여러 나라랑 교류했어. 이런 걸 볼 수 있고, 이 상경으로 천도하면서 최고의 영토를 차지했었다. 이런 것도 있고, 연호는 조금 이따 한꺼번에 외워볼게요. 이 나라는 연호가 중요해요. 시험에 잘 등장하니까. 자, 이제 선왕이에요. 선왕. 이야, 거의 다 회복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전성기였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저 동쪽에 해 뜨는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누구야? 해가 떴으니까 선왕이겠지. 외우기 쉽죠?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이렇게 대단한 나라도 어느 날 멸망합니다. 926년에 누구한테? 거란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때 이 거란에 멸망한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백두산이 그때쯤 폭발했다. 그래서 부흥운동을 무지하게 오래 했는데도 부흥운동 성공을 못한 건 백두산 화산 폭발 때문에 그랬을 거야. 이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나라가 멸망했어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거란에 의해서. 이렇게 거란이 나오면 이제 고려를 만날 때가 됐구나 생각해야죠. 자, 거란의 마지막 황태자예요. 대광현이 유민을 많이 몰고 내려와요. 근데 내려오면서 고려의 왕건이 이들을 또 다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걸 증명했다. 이런 걸 보는 거고, 이 나라가 부흥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발해국, 대진국, 무슨 정한국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부흥운동을 거의 200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성공 못한 거 보면 백두산 화산 폭발이 큰 영향을 주었구나. 그런 거는 사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미뤄 추측합니다. 자, 이제 여기는
신라 말에 정치가 혼란했어. 그거 아까 설명했어요. 자, 이상한 신앙이 등장했어. 그래서 선종, 너무 밀리고 있어요, 지금. 자, 한 화면에 넣으려면 좁혀봅시다. 자, 신라말 이거 다 설명한 거예요. 신라말 매우 혼란했어. 20명이나 구체됐거든. 왕권이 약할 때 일어난 난은 김원창의 난, 왕권이 강할 때 일어난 난은 김흠돌의 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들이 호족들을 모아서 내가 성주예요. 내가 장군입니다. 나를 좀 따르세요. 그럼 새로운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다니면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육두품의 세력들은 나중에 고려에 가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해서 뭐 정치를 도와주는 새로운 개혁에 앞장선 사람들이 되더라. 이런 거고, 진성여왕 때 정말 난이 일어났대요.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고 적고적의 난이 있었어. 그리고 채치원이 봉사 10조도 올렸어. 잘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변화가 있었다 하는 걸 봤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너무 거창한 역사를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차근히 배속을 조금 높여서 시간 내서 들어보길 바랍니다.